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일본이 유럽연합과 반도체, 전기차 등 탈탄소 공급망 구축을 위해 손을 잡습니다. 일본은 미국과도 탈탄소 공급망 구축 협력에 나섰는데 모두 지나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29.8% 증가하며 5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환율의 영향과 함께 AS 부품 사업에서의 좋은 실적을 거둔 덕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NH농협금융지주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6,512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1.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H지수 ELS 손실 배상액을 3,416억 원으로 산정해 실적에 반영한 영향이 컸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양대 지수 모두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하루 만에 매수세로 전환한 모습이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양대 지수 모두에서 사자세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전선, 전력 설비 관련주 강한 탄력 보여줬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바로 어제 이 자리에서 짚어주셨던 섹터죠. 종목들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잠시 뒤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샵 0082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투자연구소의 강범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강범규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님, 저 오늘 시장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바로 어제 짚어주셨던 전력 설비 관련주 정말 강하게 무섭게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예. 특히 우리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던 일진전기 장중 20% 넘는 강세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오늘 관련주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일단 뭐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좀 빨리 가는 종목들을 잡아들여서 참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외인 기관 모두 매수세로 돌아오면서 장중의 오름폭을 확대시키는 모습이었고요. 2650선이 깨졌다라는 여수가 어저께 엊그제 있었고 다시 이렇게 복구를 하면서 아무래도 횡보를 이 부근에서 2650포인트라는 부근에서 이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강세였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반등이 좀 세게 나온 게 다른 이유 때문은 아니고 엔비디아가 미장에서 큰 강세를 보이면서 빅테크 위주의 수급이 우리나라 장에도 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내달 2일 내에 발표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을 우리가 미리
이제 조금 선점을 해놔야 투자가 편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제 추천드린 이제 전력 설비주가 올라가지고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차트나 이 수급을 보고 올라갈 거를 뉴스가 뜰 걸 미리 안다라고 하면은 이게 경지에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는 한 이만큼 좀 있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한번 보실게요. 오늘 수급은 외국인 기관계 이렇게 좀 빅테크 위주의 수급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히려 반도체는 그렇게 센 편이 아니었고 아무래도 자동차 쪽으로 조금 많이 수급이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의 지수를 받쳐줬던 개인 물량이 한 번에 빠져나가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 물량을 외인하고 기관계가 많이 받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이 빠져나갔습니다. 외인이 나홀로 빠져나가고 개인하고 기관계 그리고 나머지 메이저 기관들 투자신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급이 많이 들어왔고 예, 그런 부분들이 수급이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오늘 이제 전선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또 전력설비 관련주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수급이 많이 간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의 시장 포인트 같은 경우는 보합이 왔다 갔다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 떨어질 때나 올라갈 때 너무 그렇게 일희일비는 하지 마시고 그거에 시장에 맞게 이제 보합을 하면은 시장에 맞게 이제 단기적인 트렌드로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올바른 투자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우리 시장 그리고 수급까지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 앞서서 엔비디아의 영향이 우리 시장의 반도체 수급에 변화를 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호실적 발표 후에 시간을 거래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 미친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사실 굉장히 좀 강한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세가 이어질 것 같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받치는 수급 자체가 반도체는 반도체 강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포인트가 많아서 이제 뭐 수주도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많은 직간접적인 수급 수혜를 받았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이라고 봐서는 그렇게 제가 봤을 땐 특이점 있는 몇 종목 빼고는 전체적으로는 수혜받기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강세는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을 위한 매매 습관에 대해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매매 습관을 왜 고쳐야 하냐면은 이게 주식을 하면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결같이 매매를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4가지의 원칙은 꼭 지켜주셔야 우리가 계좌를 불릴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이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매 횟수 줄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거 좋다 그래서 이거 따라가고 저거 좋다 그래서 저거 따라가고 하는 식의 매매는 사실 수익률은 괜찮게 계좌에 찍힐 수가 있는데 실제로 자산이 증식되는 그런 계좌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매매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횟수를 최대한 줄이셔가지고 확실한 거를 집중감 있게 매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급등주 올라타는 버릇을 고치셔야 됩니다. 왜냐? 이 급등주를 올라탄다라는 게 굉장히 단기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조금 안 됐을 때 손실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급등주 올라타는 버릇을 버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자, 급등주를 그냥 올라탄다는 거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기 이후로 급등주 올라타는 매매는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다리시는 법을 배우시는 게 가장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분들 주식을 너무 빨리 사고 너무 빨리 팔아요. 자, 기다리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주식으로 대부가 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일컫는 슈퍼개미의 전설을 쓴 사람도 어느 누구 하나 단타로 계좌를 꾸준히 불렸다라는 사람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특징이 기업 가치, 기업 밸류를 미리 예상을 해서 미리 사고 그리고 장기 보유 끝에 큰 수익을 얻는 분들이 대부분 주식 부나 주식 자산가로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종목을 갖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셔야 반드시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목표가를 항상 세워두시고 매매를 하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주식이라는 게 어쩔 때는 떨어지고 어쩔 때는 오르는데 그런 하루하루에 너무 일희일비 하시게 되시면은 주식 실력도 늘지 않고 이 시야도 굉장히 좁아지게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목표가를 세워두시고 기업 가치와 그리고 기업이 갖고 있는 미래성 그리고 모멘텀들을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계획을 잡고 목표가를 세워두셔서 그 목표가까지 꼭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급등주에 올라타는 버릇을 고치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 이번 한 주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참 변동성 심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도 하루는 매도, 하루는 매수 이렇게 패턴을 바꿔가면서 시장의 피로도를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도 부각될 수 있는 섹터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주목해보면 좋을 섹터 가져오셨다고 하니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섹터는 자동차 부품 섹터고요. 아무래도 이제 외인이라든지 기관들이 전장 관련주로 지금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잡으면은 굉장히 좋겠다라는 종목들이 몇 개 나왔고 실제로 위치도 상당히 저점에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셔도 그렇게 이 손해가 커지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밸류 프로그램이 아까 제가 브리핑해 드릴 때 이제 다음 달 2일 전까지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이제 금융 그리고 보험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가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건데 그럴 때 생각을 해보면 대장은 현대기아 어느 정도 지금 적용을 받은 모습이죠. 그럼 현대기아를 우리가 들어가야 되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다는 그거에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로 들어가는 게 이게 같이 수혜를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성우 하이텍이고요.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주고 종목이 패턴을 보시게 되시면 주봉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차적으로 전장차 붐이 일어났을 때 시세보다 굉장히 저점을 잘 잡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우리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점에서 박스권 그리고 있는데 지금 모습이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졌다. 그리고 지금 부분에서 차트를 보게 되면 주봉 상승 장악형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시세가 단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메리트가 있는 자리가 아닌가 해서 성우 하이텍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앞으로는 조금 한 달간은 좀 너무 길고 한 2주간은 제가 봤을 때 횡보장에 이어질 건데 자 단기로 보자라고 하면은 단기 추세가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 자 들어 올리는 이제 어라운드 추세 전환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면은 리스크는 굉장히 낮고 그리고 우리가 목표 기대 수익률은 상당히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아주 되게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HL 만도 해당 종목도 자동차 부품 전장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느 정도 수혜를 받고 굉장히 주가가 부진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번 주 조금 떨어진 거는 마지막 골파기라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최저점을 찍었지만 이내 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주가에 반전을 주려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부품주 관련주들도 상당히 재무가 나쁜 편인 종목이 없기 때문에 실적과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지 않지만 어차피 현대나 기아나 이렇게 밸류업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재고 가치를 높인다라고 하면은 자동차 부품 전장 관련주도 따라서 재고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HL 만도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한온 시스템입니다. 이제 한온 시스템도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당 종목은 진짜 주가가 부진한 이유가 매각설이 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매각 가치가 7조 8조에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으로 굉장히 주가가 따라서 부진해졌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한온 시스템 주가가 최고가에 비해서는 거의 반토막도 더 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최근에 매각설이 올라오는 거 봐서는 지금 주가에서는 어느 정도 타협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최고 바닥을 경신하고 어느 정도 쇼 커버링이 나오는 모습으로 지금 들어갔을 때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 관련주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실적이 올라간다는 거는 해당 종목들도 당연히 수주잔고가 올라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위치에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온 시스템까지 자동차 부품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변동성 있는 시장 속에서 자동차 부품주, 유망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완성차보다 부품주를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중소형주를 추천해 주신 이유는 아무래도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어서일까요, 전문가님? 현대차나 기아도 호실적 발표하면서 기아의 경우는 오늘 장중 상승 전환하면서 장을 마쳤거든요. 현대차나 기아는 어떻게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될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밸류 프로그램 간다고 하면 현대기아도 매수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현대기아차가 이게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무거운 돈을 굴리시는 분들은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맞죠. 왜냐? 내가 뭐 현대차 들어가고 기아차 들어가서 뭐 1, 2억, 3억 넣는다고 하면은 저 3%만 먹어도 사실 3억에 3%는 900만 원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자, 우리 같은 개인이 들어갔을 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들어가서 3% 먹고 나오면 90만 원인데 자, 그걸로 이게 해결이 나냐? 90만 원 수익을 보는 걸로 해결이 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개인분들이 투자금 적으신 분들한테 되도록이면은 그래 스몰캡 위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물론 기분 나쁠 수가 있는데 스몰캡 위주의 매매를 하시게 되시면 시총이 작고 뭐 종목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지만 수익을 보셨을 때는 좀 더 다이나믹하게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이제 뭐 옛 어른 성어 중에 위험한 장사가 많이 남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큰 금액 갖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리스크를 먼저 신경을 쓰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내가 작은 돈으로 한다. 이게 투자금이 진짜 작다.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 정도다. 그러면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자산을 좀 탄력적으로 굴리시려고 하시면은 모험 한번 하시는 거예요. 모험 한번 하셔가지고 나는 먹을 때 더 크게 먹겠다. 자, 이런 마인드로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20개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그렇게 문제 있는 종목이 있는 거는 사실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은 20개 투자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차와 기아에 관해서도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주 위주로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의 인사이트 나눠봤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교육 자료도 받아가시고요. 더 현명한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의 자랑 타임입니다. 오늘만 해도 일진전기 단 1거래일만 30%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 다른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거 질문하신 분들이 가장 많은데 종목 고를 때 뭐부터 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저는 언제나 늘 한결같이 대답을 드리지만 저는 이제 돈 들어오는 걸 최우선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테마를 사실 예상하는 게 많아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물론 한번 1차적인 상승 이후에 두 번째 가는 파동을 잡는 게 보통의 개인의 이제 시각이고 많은 전문가들의 시각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이제 미리 선점되는 테마를 자금의 흐름을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힌트는 자, 거래 대금하고 거래량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조금 더 힌트를 드리게 되면은 저는 더
큰 금액 들어오는 것들 있죠. 큰 금액으로 거래 들어오는 것들을 진짜 뭐 이런 게 계속 잡힌다고 하면은 몇 날 며칠을 조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종목 잡아드린 거 참고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자, 첫 번째로 추천드렸던 종목은 N자 파동, 저희가 공부하면서 N자 파동으로 갈 거다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렸고, 현대임스 종목 추천한 지 이틀 만에 15% 이상 상승이 나왔다. N자 파동 그리면서.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종목이 흔히 설명을 해가지고요. 흔히 자, 요것만 보셔도 굉장히 앞으로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는데, 자, 굵직한 양봉이나 양봉이 하나 섰을 때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왔으면 우리가 후속 시세를 예상을 할 때, 자, 똑같이 이 거래량이 나가는 흔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매도를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꼬리표를 달고 물량을 터는 척하다가 더 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무조건 나가는 적이 한번 똑같이 쌍봉 거래량이 떴다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이런 경우에 이렇게 N자 파동을 제가 추천하는 경우에는 여기 양봉 거래량이 들어왔지만 아직 나간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N자 파동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을 보자고 하면 삼성중공업 역시 N자 파동 저희가 그러니까 N자 파동을 교육을 시켜드리고, 자, N자 파동으로 올라갈 것 같은 종목 두 번째라고 해서 삼성중공업을 제가 추천을 해드렸고, 이거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오늘도 좋았습니다. 오늘도 좋아서 지금 최초 추천 타이밍에서 보자고 하면 한 20% 정도 돼요. 마찬가지로 자, N자 파동 정확하게 그리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종목은 제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죠. 목표가를 제시해드렸고, 지금 추천 타이밍 두 번을 추천을 했는데, 자, 첫 번째, 두 번째 타이밍보다 전부 다 수익 중이시니까, 자, 이럴 때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목표가까지 꼭 매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하나갤러리아 종목이고, 샛별형 차트 예시를 드리면서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이 거래일 만에 10% 이상 상승이 나왔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단기 접근,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콘텐츠죠. 이제 교육을 계속 하다가 시청자분들이 시끄럽고 종목 추천이나 하라고 해가지고 그냥 드리고 있는데, 자, 제주은행 이제 금리 이슈만 떠도 좋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4월 15일 날 방송 공개했고요. 이 거래일 만에 무려 30% 이상 수익을 봤습니다. 어저께 추천드린 종목이죠. 4월 25일 방송 언급. 이게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드리면은 제가 두 번 그런 경우가 있어요. 테마가 확인이 안 되고 먼저 드린 게, 어저께 이거는 근데 테마가 확인이 되긴 하죠. 전력 설비 계속 쭉 좋았으니까. 이제 그냥 좋아 보인다라고 드렸던 게 방산하고 사실 이 종목이었는데, 눌림목 매매는 안 하지만 이 종목은 더 갈 것 같다라서 추천을 드렸는데, 그게 자, 제가 말씀드렸죠. 돈 들어온 포인트를 포착하는 게 여러분들 종목 선별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드렸고, 차트 관점으로 어저께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자랑스러운 것보다는 보람스럽게 어제 추천하고, 오늘 시세가 나와서 30% 이상 상승은 아닙니다. 2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2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다음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4월 18일 날 방송 언급. 이게 테마적으로는 지금 뭐 휴전한다 그러고 종전 뭐 한다 그러고 불안한데, 왠지 좋아 보인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 빅텍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하고 그 다음 날 바로 20%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도 이제 방산이랑 같이 빅텍, 스페코, 그리고 슈니드까지 엮여서 세 종목 같이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거래일 만에 1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도 같은 날에 이제 세 종목 같이 추천을 드렸죠. 그래서 1거래일 만에 10% 이상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화장품 제가 추천을 드릴 때 실력 코트는 너무 고점이니까 오히려 토니모리 공략하시는 게 단기적으로 수익률은 좀 더 좋아 보인다라고 추천을 드렸고, 이것도 3거래일 만에 2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화장품이 좋아요. 더 갈 것 같습니다. 더 갈 것 같은데, 이 기존에 했던 것보다 지금은 차라리 또 대장 종목이, 실리콘트 종목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제 워트 종목 4월 5일 방송 언급해드렸고, 자, 7거래일 만에 플러스 25% 이상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제가
4월 2일 날 방송 언급을 해드렸던 이구산업, 자 구리값이 슬슬 오르고 구리 선물 추이가 심상치가 않다. 요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면 정말 큰 수익 얻을 것 같다라고 콕 집어서 추천해드렸던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6거래일 만에 40% 이상 상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보시게 되면 HB 테크놀로지 3월 28일 날 방송 언급해드렸고요. 자 유리기판 뜨기 전에 올라가기 전에 추천을 해드려서 6거래일 만에 무려 70% 이상 상승이 나왔다는 점을 여러분들 유익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리뷰 살펴봤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바로 어제 알려주신 일진전기 무려 하루 만에 30%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밖에도 일진 파워나 다른 종목들도 오름세 보이기도 했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골라보실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인사이트들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1분기 GDP 그리고 PCE 지수 발표가 있었죠. 또 오늘 오전에는 일본 은행이 금리를 동결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은 FOMC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들 산재해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강한 움직임 보일 수 있는 종목들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교육 자료도 받아보시고요. 강타자 기법도 배워가시면서 성공하는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타자 기법 어떻게 적용해보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강타자 기법 친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친절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타자 기법은 제가 매매하는 이제 관점을 이제 신호, 검색 매수 신호 트레이딩을 적용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요소가 어떤 게 있느냐라고 말씀드리면 박스권 수렴 마지막 부분에서 자 매수 신호를 발생시켜서 여러분들 기다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드린다는데 의의를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뜬 종목은 추천을 잘 안 합니다. 그 뜨기 전에 급등전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자 선행성으로 한번 매수 표시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돌파 직전 타점으로 안정적인 평단가를 제시를 해드립니다. 자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 사면은 그때의 안정적인 평단가가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돌파 직전 타점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평단가를 제시함에 따라서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도 제대로 해준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타자 기법 같은 경우는 무료로 저희가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신 분들 무료로 전부 다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법 예시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삭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3월 22일, 23일 이제 히든 종목으로 저희가 드렸고요. 3거래일 만에 40% 이상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두산에너빌리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달이죠. 첫 방송 나왔을 때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고 5거래일 만에 2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파라다이스 종목이고요. 3월 18일 날 히든 종목으로 나왔고 7거래일 만에 15%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고 3월 28일 히든 종목으로 드렸고 요거는 조금 걸렸네요. 이 거래 2주 거의 15거래일 만에 5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HLB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만 원대 포착을 했고요. 검색기가 그리고 10만 원이 넘죠. 무려 300% 넘는 상승이 나왔고 이제 검색기를 예시를 보시면서 볼 때는 이제 이런 횡보 구간에서는 검색 신호가 발생이 안 된다는 점을 유의 있게 보시면서 시청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시는 포스코 DX 종목 15,000원대 포착해서 79,600원까지 5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네페스 아크로 22,000원대 포착을 해서 자 42,650원까지 자 100% 넘는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알테우전 같은 경우는 42,000원대 포착을 해가지고 이제 이것도 20만 원이 넘게 500%가 넘는 상승이 나왔고 보시게 되시면은 조금 두 개가 연달아 뜰 때가 있어요. 두 개가 연달아 뜰 때는 지금 정말 이 구간에서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되고 더욱더 성공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신 알테오젠 무려 400% 넘는 상승세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강타자 기법 이용하셔서 상승하는 종목 포착해 보시고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강타자 기법으로 파라다이스 역시나 공략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중국의 노동절을 앞두고 있죠. 이 노동절이 5일간의 연휴라서 중국인 관광객이 방문할 확률이 커지면서 기대감 역시나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파라다이스는 카지노 업계 최초로 AI 실시간 통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나 더해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파라다이스 앞으로 어떤 흐름 더 보일 수 있을까요? 하락장에서도 상당히 추천한 구간에서 비해서 그 15,000대 구간이 굉장히 저항해서 저항이 걸리고 지지도 걸리고 그 밑에서 살짝 무너지는 모습은 보였는데 수급은 솔직하게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테마군 자체가 예전부터 파라다이스 종목 특징이 그렇게 막 탄력적으로 막 급등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없었기 때문에 요거는 장기적인 흐름으로 굉장히 보셔도 좋다. 그리고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이제 좀 방문 흐름 트렌드가 변했거든요. 예전에 뭐 명동을 많이 갔다라고 요즘에는 이제 동대문 이쪽으로 뭐 많이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과 별개로 이 그 카지노 즐기시는 분들은 꾸준히 가는 곳만 가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파라다이스 질문 드려봤는데요. 장기적으로 봐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인사이트도 얻어보시고요. 교육 자료로 함께 공부하시면서 시장에서 승리하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는요. 강타자 기법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몇 가지 교차 지표가 있습니다. 교차 지표를 같이 보시면은 강타자 기법을 더욱더 알차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거 꼭 집중해 주세요. 자, 첫 번째로는 어떤 걸 확인하면 되냐? 파라볼릭을 같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파라볼릭 설정 방법은 이제 차트 우클릭 띄워두시고 지표 추가 누르신 다음에 자, PSAR이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적용 닫기 누르시면 캔들 위에 점이 이렇게 뜨고 아래에 이렇게 뜰 겁니다. 이럴 때는 아래에 캔들 아래에 이런 추세 표시가 상승이라는 부분을 가르칠 때 우리가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동평균선 21선 위에서 시그널 C 포착 후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이게 제가 돈이 들어오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관점은 제 관점의 1순위는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을 기법에 녹였기 때문에 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21선 미만에서 매수 신호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초인 매매가 아니고 눌림목 매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럴 땐 매수를 지양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타자 기법은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 자, 신청 많이 해주시면은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둔 PDF 파일을 자, 무료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타자 기법 살펴봤는데요. 이동평균선 21선 위에서 시그널 포착 후에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교육 자료도 받아가시고요. 강타자 기법도 적용하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이 밀려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지금 바로 전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생명입니다. 매수가는 92,000원이고요.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저 PBR 은행주 쪽 강했는데요. 삼성생명도 탄력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2% 넘게 오르면서 88,8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아직까지는 손실 구간이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우리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삼성생명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매수가하고 지금 가격은 조금 차이가 안 나서 일단 한숨 돌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는 조금 마음고생 좀 하셨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까도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밸류업 프로그램이 정말로 실행이 된다라고 해서
자, 가부좌라고 하면은 자동차, 금융, 보험주가 수혜를 받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투자 심리가 차트에도 적용이 돼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 우리가 적용이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자,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21선 위로 안착을 시켰고 차트 모양도 자, 이게 돌리려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자, 이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평단까지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복구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가 다음 매물대를 봤을 때 자, 95,000원에서 10만 원 구간에서는 굉장히 심한 저항이 걸릴 수가 있고 해당 종목으로는 이제 제가 봤을 때 크게 수익 보시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95,000원 구간부터는 비중 축소를 하시고 다른 걸 매매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그 10만 원 이후부터는 수익 시한 분할로 들어가시는 전략 세우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생명까지 살펴봤습니다. 95,000원 구간부터 비중 축소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매수가는 15만 500원이고요. 비중은 15% 담으셨다고 합니다. 이거래일 연속 빠지면서 오늘 10만 6,700원 기록했습니다. 1분기 실적 전망도 나왔죠. 다소 어두운 가운데 손실폭이 꽤나 커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우리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은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배터리도 굉장히 배터리 테마가 자체가 불안한데 거기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적 부진도 있고 그리고 적자 지속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구간에서 추매를 하시는 거는 상당히 자금을 버리는 경우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추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가지고 계시다가 어느 정도 배터리의 흐름이 보인단 말이죠. 배터리가 상승 흐름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때 추매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는데 자, 배터리의 상승 흐름을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자, 대장주 가시는 거 보시면 됩니다. 대장주 어떤 게 있죠? 에코프로, 에코프로 PM 이런 것들 가시는 거 보시고 따라 들어가실 때 그때 다시 배터리 테마가 주도 테마를 잡을 때 그때 추매를 최대한 하셔가지고 탈출하시는 전략을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제가 지금 가격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뭐한 게 요거는 지금 가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높아 보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대로 이제 조금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자금의 유동성을 좀 더 탄력적으로 확보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 지금 손절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손절을 한다고 해가지고 복수의 기회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자, 다른 거 갖다가 굴리다가 다시 들어가서 먹고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 있는 매매 전략을 세우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SK이노베이션까지 살펴봤는데요. 추가 매수는 어렵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등 대장주를 살펴보면서 매매 전략을 세워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자금의 여력이 있으시다면 유동성 있는 매매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엔캠입니다. 매수가는 31만 1,000원이고요. 비중은 60% 담으셨다고 합니다. 전해액 관련 기업이죠. 이거래일 연속 강세 보이다가 오늘은 좀 빠졌는데 28만 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워낙 변동성이 큰 기업이라 대응하기 쉽지만은 않은 종목인데요. 엔캠 전문가님 어떻게 좀 매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비중을 60%를 때려박아 들어가셨는데 이제 평단가가 말도 안 되는 평단가거든요. 비중을 당연히 올라가서 매수를 하시면은 그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상당히 낮추시는 게 맞습니다. 비중을 상당히 낮추시는 게 맞는데 해당 평단에서 이렇게 높은 비중을 들어가셨다는 거는 매매 습관에 뭔가 조금 오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거래량이 조금 줄면서 윗골이 달고 바닥은 잡았다는 건데 자, 제가 지금 밑줄 쳐드린 구간 있죠. 이거 방송이 좀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자, 27만 3,000원 지지
끝까지 확인을 하시고요. 자, 복마감으로 우리가 이탈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있어 보여요. 지금 21선을 어느 정도 무너졌고 그리고 들어 올리려는 움직임에서도 21선 저항을 맞고 그대로 지금 주저앉고 있기 때문에 자, 해당 종목은 지금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일단 비중 축소를 해드리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해당 구간 27만 원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일단 전량 손절 후에 자, 밑에서 다시 잡아서 공략해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아니면은 지금 테마가 살짝 죽은 테마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테마로 이동도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엔캠까지 살펴봤습니다. 27만 원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7만 원이 무너진다면 전량 손절 후에 다른 테마로 이동을 고려해보자.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FOMC를 앞두고 우리 시장 변동성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미리미리 대응해보고 싶으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교육 자료도 미리 받아보시고요. 강타자 기법으로 상승하는 종목도 포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배팅볼 종목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베팅해볼 수 있는 베팅볼 종목.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매 눈으로 골라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베팅볼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로 최근에 거래량이 강하게 붙으면서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전문가님, 유리기판 관련주 가져와 주셨는데 최근 반도체 전망이 굉장히 밝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 전반적으로 견조한 움직임 보여주면서 유리기판 쪽도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일단은 말씀드리자면은 해당 종목은 유리기판인지 모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상당히 많은 이유가 뭐냐? 원래 디스플레이 쪽으로 좀 대변되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실적이라든지 재무 구조는 굉장히 탄탄했는데 디스플레이가 아무래도 업황이 조금 저조함에 있어서 2015년 이후로 굉장히 박스권만 지키고 있던 종목이고 약간 소외주라고 보셔도 무방한 종목이에요. 하지만 이 종목 진짜 재미있는 게 일단 저 PBR입니다. 저 PBR 관련주고 PBR이 무려 0.59 정도로 굉장히 탄탄한 입지의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진짜 재미있는 게 유리기판 열처리 기술 시장을 10년 전부터 이 기술로 무려 대표가 언론사 인터뷰에서 유리기판 열처리 기술로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인터뷰까지 한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가 있는데 유리기판 올라갈 때 보니까 해당 종목 반응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문이 안 나고 아직 수혜를 못 받은 유리기판 관련주라고 실제로 사업을 기술도 있는 유리기판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용해요. 진짜 원래 종목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막 이슈가 많았던 종목이 아닙니다. 굉장히 조용한 종목이고 내내 진짜 우리 시장 등락폭 심할 때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덥거나 춥거나 할 때도 해당 종목은 자 박스권만 조용히 왔다 갔다 한 종목인데 최근에 거래량이 조금 증가하는 중이다. 그래서 눈치를 채신 매수자분들이 조금씩 매수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종목 사업 목적을 보게 되면은 자 유리기판 상반도체 소자 분명히 사업 목적에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도 자 태양전지, FD, 플라스틱 상반도체 소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리기판 상반도체 소자의 사업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종목 차트를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은 그냥 박스권 종목이에요. 그냥 박스권 종목,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조금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가는 그림인데, 자, 최근에 바닥 지켜주면서 자, 윗골이 심하게 달리면서 거래량이 슬슬 이전보다는 확연하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조금 붙어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량 모으는 종목들 특징이 아래 위로 엄청나게 흔들면서 그래도 기본적인 자기 평단은 어느 정도 방어해 주려는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로 자, 아래 위로 심하게 흔들고는 있는데 자, 21선은 정확히 지지를 하면서 천천히 우상으로 들려준다는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유리기판 관련주로 거래량이 확연하게 붙으면서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방송은 끝나더라도 히든 종목 정답은 알고 가셔야겠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히든 종목 유리기판 쪽 살펴봤는데요. 전문가님, 또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생산 쪽 삼성전자나 DB하이텍뿐만 아니라 재료 부품 쪽 타이거 을렉, 한양 디지텍 쪽도 강했고요. 또 HBM 안에서는 KC텍, PSK홀딩스 등 반도체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유리기판 말고 또 반도체 안에서 유망하게 보시는 섹터 있으실까요? CXL 섹터도 괜찮고, 그리고 또 보자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반도체는 제가 봤을 때 좀 대장 그 타이거 세븐이라고 하죠. 그거 위주로 가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 이제 반도체 스몰캡이라고 종목 대표적인 게 SFA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시그네틱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보다 요즘 반도체 트렌드가 정말로 수혜받고 외인이 관심 가지는 종목 위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외인 그분들 등에 올라타가지고 그렇게 오히려 투자를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탄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반도체 안에서는 타이거 세븐 위주로 좀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히든 종목까지 살펴봤는데요.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투자 전략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다뤘던 내용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강타자 기법을 이용하신다면 급등 신호 포착해서 수익 만들 수 있는 매매 전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다뤄본 송우하이텍,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관련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로 열처리 시장을 선도하며 기대감 커져가고 있습니다. 히든 종목명과 대응 방법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방송은 끝나더라도 히든 종목 정답은 알고 가셔야겠죠. 저희와 함께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